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쿵 하는 발걸음 소리조차 집어삼키는 듯했다. 강미라의 임신 6개월 된 몸은 그 소리 없는 위압감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화려하지만 온기 없는 저택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눈앞에는 그녀의 남편이자 대한민국의 거대 기업 블랙 드래곤 그룹의 총수인 이재욱이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독이었다. 당신, 정말 지긋지긋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미라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었다. 그 속에 있는 작은 생명만이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제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대표님?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떠한 애정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경멸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결혼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정략 결혼이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미라가 블랙 드래곤 그룹의 후계자와 결혼한 것은 신데렐라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결혼은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대표님, 당신이 낳을 아이의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건가? 재욱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그는 미라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는 듯했다. 결혼해서 내 인생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내 회사를 넘보고 있다고 이 미천한 여자 주제에.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회사를 넘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이 저택에서 임신 기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재욱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의심했다. 그가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순간은 그녀를 모욕하고 비난할 때뿐이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재욱이 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뭔지 아나? 미라는 서류를 보았다. 그것은 블랙 드래곤 그룹의 기밀 문서들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고개를 흔들었다. 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내 부하 중 한 명과 공모해서 빼돌린 것들이야. 재욱은 서류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종잇장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미라는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녀는 결백했다. 하지만 재욱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그녀를 범죄자로 낙인 찍은 듯했다.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그 초라한 가족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도 말이야. 그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가족은 언제나 그녀의 약점이었다. 그들은 가난했고 그녀는 그들이 재욱의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 재욱은 그녀의 가족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난 당신을 고소할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그는 잔인하게 말했다. 미라의 온몸이 떨려왔다. 차가운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재욱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이건 다 오해예요. 당신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부탁이에요. 재욱은 냉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오해? 당신이 내 회사를 망치려고 한 것부터가 오해야. 더 이상 당신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싶지 않아. 그는 뒤돌아섰고 그의 부하들이 밀에게 다가왔다. 미라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녀의 약해진 몸은 그럴 힘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거칠게 끌고 갔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재욱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경찰이 미라의 저택으로 들이닥쳤고 미라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언론은 다음 날 아침 블랙 드래곤 그룹의 회장 부인, 횡령 및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했다.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죄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재욱의 편에 섰다. 그들은 그녀가 신데렐라에서 마녀로 변했다고 비난했다. 미라는 경찰서로 끌려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눈물 같았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가 꼭 너를 지킬게.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껏 그녀가 품어본 적 없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지켜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것은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고 불쌍한 강미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아이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있었다. 이 억울한 체포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비극적인 서막이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잿빛이었다. 강미라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창살 밖을 응시했다. 임신 7개월에 접어든 그녀의 몸은 부풀어 올랐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었다. 이재욱의 잔인함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화려했던 저택의 삶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녀를 애워싸던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에서 경멸로 바뀌었다. 감옥은 미래의 지옥이었다. 죄수복은 낯설었고 거칠게 밀려드는 죄수들 사이에서 임산부인 그녀는 늘 위태로웠다. 매일 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재욱은 차갑게 웃으며 그녀를 노려보았고 그녀는 깨어나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았다. 아이만이 그녀가 이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어느 날 그녀는 감방 안에서 사소한 시비에 휘말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지만 힘없는 임산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거친 손이 그녀를 밀쳤고 미라는 균형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넘어졌다. 순간 뱃속에서 느껴지는 격렬한 통증에 미라는 비명을 질렀다. 휴! 네. 하혈이 시작되었다. 패닉에 빠진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몸을 웅크렸다. 감방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간수들이 달려와 그녀를 병실로 옮겼다. 그곳에서 미라는 사투를 벌였다. 의사는 미숙아로 태어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달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의지는 기적을 만들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미라는 건강한 딸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아이는 작고 사랑스러웠다. 미라는 딸아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이나마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딸에게 이유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세상의 이치를 뜻하는 이름이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유나라는 이름은 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의미였다. 미라는 유나를 품에 안고 재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유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유나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하고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유나의 존재는 미라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을 일깨웠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고통을 잊지 않고 언젠가 자신과 윤에게 상처를 준 이재욱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라가 출산 후 회복 중일 때 면회실에 이재욱이 찾아왔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입술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들었어. 축하해. 그의 목소리는 축하가 아니라 조롱이었다. 미라는 유나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무쇠운 일로 오셨나요?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사정하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재욱은 그 변화를 눈치챈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이는 여기서 키울 수 없어. 당신은 범죄자야. 죄수에게 아이를 키울 자격은 없어. 미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재욱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가 그녀에게서 유나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안 돼요. 유나는 제 딸이에요. 절대 못 드려요. 이게 오해라고 웃기지. 마, 내가 다 알고 왔어. 당신이 내 부하 중 한 명과 공모해서 내 회사를 망치려고 한 것부터가. 무슨 소리예요? 난 그런 짓 안 했어요. 미라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그녀를 범죄자로 낙인 찍은 듯했다. 모든 증거는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결백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당신이 내 회사를 망치려고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아이까지 가두려고 한다고. 재욱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그는 미라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는 듯했다. 더 이상 당신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싶지 않아. 내 아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재욱은 단호하게 말했다. 미라의 온몸이 떨려왔다. 차가운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재욱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부탁이에요. 재욱은 냉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난 당신을 고소할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그는 잔인하게 말했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재욱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미라는 이재욱의 부하들에게서 유나를 빼앗겼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없는 그녀의 몸은 그들의 거친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이유나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다. 그녀의 외침은 차가운 감방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다. 딸을 잃은 절망감은 미라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에 불씨마저 꺼져버린 듯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재욱의 잔인함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에게 복수라는 새로운 목표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이재욱이 그녀에게 가한 모든 고통을 잊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그에게 되갚아주리라 다짐했다. 미라는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차가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독하게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했다. 몸을 만들고 법률 서적을 읽으며 자신을 무장했다. 그녀는 이 감옥에서 살아남아 반드시 이재욱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했다. 교도소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강미라의 삶의 한 시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둔탁한 종소리 같았다.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그녀의 모습은 과거에 연약하고 순진했던 강미라와는 전혀 달랐다. 햇빛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빛을 그대로 받아낼 만큼 강렬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모든 눈물은 이미 감옥 안에서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미라는 교도소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텅 빈 손을 내려다보았다. 3년 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 대신 이제는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굳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이재욱에게 복수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딸, 이유나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옥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다. 법률 지식, 재테크 기술,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법. 감옥은 그녀에게 세상의 밑바닥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젠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일어설 것이다. 미라는 먼저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이름과 신분을 바꾸었다. 강미라라는 이름은 이미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거나 혹은 잊히고 싶은 죄인의 이름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한서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이 이름에는 복수를 향한 그녀의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미라는 출소 후 첫 발걸음을 보육원으로 향했다.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녀는 딸 유나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보육원의 기록은 그녀에게 절망만을 안겨주었다. 이유나라는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욱이 이유나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거나 아니면 해외로 보냈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이 모든 좌절은 미라의 복수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감옥에서 배운 재테크 기술을 활용해 작은 사업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탁월한 분석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켰다. 밤낮 없이 일했고 잠을 줄여가며 돈을 모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욱이 쌓아 올린 블랙 드래곤 그룹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갖는 것이었다. 미라는 자신의 사업체를 키우면서 동시에 이재욱과 블랙 드래곤 그룹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약점, 비밀, 그리고 그들의 비리, 네트워크를 파헤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되었고 계획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녀는 이재욱의 그림자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외모에도 변화를 주었다.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벗었다. 그녀의 패션은 세련되고 도회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눈빛이었다. 과거의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던 눈빛은 이제 오직 차가운 냉정과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미라는 자신이 모아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재욱의 가장 큰 경쟁사인 스타 코퍼레이션의 회장 박태준에게 접근했다. 박태준은 이재욱에게 여러 번 패배를 경험하며 치명적인 손실을 입은 인물이었다. 미라는 그에게 이재욱의 비밀을 폭로하고 함께 그를 무너뜨릴 것을 제안했다. 박태준은 처음에는 그녀의 제안을 믿지 않았다. 미라의 젊고 앳된 외모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민 기밀 정보들은 그의 의심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그 정보들은 이재욱이 저지른 횡령, 탈세, 그리고 불법 로비에 관한 것들이었다. 박태준은 미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미라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의 복수심에 공감했다. 이제 미라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재욱의 적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녀의 네트워크는 점점 더 넓어졌다.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재욱의 비리 네트워크에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미라의 편에 섰다. 그들은 모두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재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미라는 이재욱에게 가장 큰 치명타를 입힐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재욱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는 늘 자신을 과신했고 자신의 권력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미라는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했다. 그녀는 이재욱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글로벌 에너지 프로젝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이 프로젝트는 블랙 드래곤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이재욱의 권력은 흔들릴 것이다. 미라는 이제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이재욱의 그림자 속에서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 속에는 이재욱에게 가한 모든 고통을 되돌려줄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한서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강미라는 이재욱의 그림자 속에서 치밀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오차 없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블랙 드래곤 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적인 복수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재욱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이용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한서윤은 이재욱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프로젝트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블랙 드래곤 그룹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이었고, 이재욱의 야심을 상징하는 거대한 탑이었다. 이 탑을 무너뜨리면 이재욱의 권력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그녀는 먼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소규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그들이 블랙 드래곤 그룹의 횡포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재욱의 오만함은 그들을 협력자가 아닌 단순히 자신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만 여겼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한서윤은 그들의 불만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익명의 투자자로 가장하여 이 협력사들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재욱이 숨기고 있는 프로젝트의 비밀, 즉 환경 규제 위반과 불법 로비에 관한 정보를 흘렸다. 그녀의 정보는 정확했고 협력사들은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그들에게 이재욱에게서 벗어나 자신과 손을 잡을 것을 제안했다. 블랙 드래곤 그룹은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당신들에게 돌릴 겁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듣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확신이 있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재욱은 이미 프로젝트의 실패를 대비하여 협력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서윤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협력사들은 이재욱을 배신하고 한서윤의 편에 섰다. 그들은 이재욱이 요구한 기밀 자료를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이 자료들은 이재욱의 모든 비리를 담고 있었다. 한서윤은 이 자료들을 검토하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이제 이재욱의 모든 것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이재욱은 여전히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진행이 순조롭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가져온 보고서만을 믿었고 외부의 작은 움직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고 누구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곧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언론을 이용하여 이재욱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로 가장하여 언론사에 이재욱의 비리 자료들을 조금씩 흘려보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들에 불과했지만 곧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블랙 드래곤 그룹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재욱은 당황했다. 그는 즉시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한서윤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고 치밀했다. 그녀는 여러 언론사를 통해 동시에 정보를 흘렸고 이재욱이 한 언론사를 막으면 다른 언론사에서 새로운 정보가 터져나왔다. 이재욱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재욱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재욱은 자신의 주변에 숨어 있는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적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하들을 의심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고립시켰다. 한서윤은 이재욱의 분노를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녀는 이재욱의 가장 큰 약점이 그의 오만함과 무지함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자신이 미천하다고 생각했던 강미라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욱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고 그녀의 복수심은 그녀를 흔들림 없이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하고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재욱을 무너뜨릴 힘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한서윤의 계획은 이재욱의 오만함을 조롱하듯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로 활동하며 이재욱의 비리를 언론에 조금씩 흘려보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한서윤이 제공하는 정보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밀했기 때문에 곧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그녀의 정보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블랙 드래곤 그룹에 대한 의혹은 눈던기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이재욱은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재욱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아 소리쳤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당장 그놈을 찾아내. 내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놈을 박살내버릴 거야. 그의 분노는 그의 오만함을 더욱 키웠다. 그는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한서윤의 계획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가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이재욱의 분노를 이용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한서윤은 이재욱의 분노를 이용해 그를 가장 중요한 거래 현장으로 유인했다. 그녀는 재욱의 가장 큰 경쟁사인 스타코퍼레이션의 회장 박태준에게 이재욱의 비리 자료들을 넘겨주었다. 박태준은 이재욱에게 여러 번 패배를 경험하며 치명적인 손실을 입은 인물이었다. 그는 이재욱을 무너뜨릴 기회를 잡기 위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재욱은 박태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박태준이 자신에게 도전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다. 그는 박태준의 도전을 조롱하듯 받아들이고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두 회사의 회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재욱은 거만하게 박태준을 내려다보았다. 박 회장, 이제는 그만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어. 아니, 당신의 회사는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박태준은 이재욱의 조롱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미라가 넘겨준 자료를 이재욱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대표님, 당신의 모든 비리가 담겨있는 자료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욱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자료를 빼앗으려 했지만 박태준은 재빨리 자료를 감추었다. 이게 어떻게 당신 손에 들어간 거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재욱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박태준을 향해 소리쳤다. 이런다고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웃기지 마. 나는 이재욱이야. 내가 누군지 잊지 마. 하지만 그의 분노는 이미 늦었다. 박태준은 미라가 알려준 대로 이재욱의 부하 중 한 명과 공모하여 이재욱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재욱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부하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이재욱은 더 이상 자신의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박태준을 협박하고 그의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이미 한서윤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재욱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재욱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서윤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욱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그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마저 세상에 폭로했다. 이재욱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재욱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죄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 그의 권력, 그리고 그의 명예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이 한 여자, 강미라의 복수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재욱은 자신의 파멸을 지켜보며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자초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분노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이미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것은 이미 한서윤의 손에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서윤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서 이재욱의 오만함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한서윤이 파놓은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블랙 드래곤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언론은 매일 새로운 비리 의혹을 터뜨렸다.
이재욱의 명성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존경받는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탐욕과 비리로 얼룩진 죄인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떠나기 시작했고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고독한 섬에 고립시켰다. 한서윤은 이 모든 것을 먼발치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재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복수의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이 복수는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이재욱을 무너뜨리는 것만을 목표로 달려왔지만 이제 그 목표가 현실이 되자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한서윤은 이재욱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그를 가장 중요한 거래 현장으로 유인했다. 그녀는 이재욱의 가장 큰 경쟁사인 스타 코퍼레이션의 회장 박태준에게 이재욱의 모든 비리 자료들을 넘겨주었다. 박태준은 이재욱에게 여러 번 패배를 경험하며 치명적인 손실을 입은 인물이었다. 그는 이재욱을 무너뜨릴 기회를 잡기 위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재욱은 박태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박태준이 자신에게 도전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다. 그는 박태준의 도전을 조롱하듯 받아들이고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두 회사의 회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재욱은 거만하게 박태준을 내려다보았다. 박 회장, 이제는 그만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어. 아니, 당신의 회사는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박태준은 이재욱의 조롱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미라가 넘겨준 자료를 이재욱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대표님, 당신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는 자료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욱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자료를 빼앗으려 했지만 박태준은 재빨리 자료를 감추었다. 이게 어떻게 당신 손에 들어간 거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재욱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박태준을 향해 소리쳤다. 이런다고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웃기지 마. 나는 이재욱이야.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 하지만 그의 분노는 이미 늦었다. 박태준은 미라가 알려준 대로 이재욱의 부하 중 한 명과 공모하여 이재욱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재욱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부하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이재욱은 더 이상 자신의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박태준을 협박하고 그의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이미 한서윤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재욱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재욱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서윤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욱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그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마저 세상에 폭로했다. 이재욱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재욱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죄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 그의 권력, 그리고 그의 명예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이 한 여자, 강미라의 복수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재욱은 자신의 파멸을 지켜보며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자초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분노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이미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것은 이미 한서윤의 손에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재욱의 몰락은 세상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언론은 매일 아침 그의 추락을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비리에 경악했다. 한서윤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녀는 이재욱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의 권력, 명예, 그리고 그의 기업까지. 하지만 한서윤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재욱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이재욱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그의 불법 로비, 횡령, 탈세, 그리고 인권 유린까지. 이재욱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는 검찰의 수사망에 포위되었고 그의 부하들은 그를 배신하고 등을 돌렸다. 이재욱은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했다. 한서윤은 이재욱이 갇힌 교도소로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재욱의 눈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재욱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이 그에게 가한 고통을 깨닫기를 바랐다. 미라는 이재욱을 마주한 순간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재욱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잘 지냈어요,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이재욱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외모는 과거의 강미라와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누구냐, 네오는? 이재욱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저를 모르시겠어요? 저예요. 강미라. 이재욱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듣고서야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갱, 미라 내가 어떻게... 궁금하세요? 당신이 저에게 가한 고통을 잊지 않고 당신에게 되갚아주기 위해 돌아왔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이재욱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여자가 자신이 알던 강미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다. 내가 이 모든 걸 꾸민 거라고. 이재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이 저에게 가한 모든 고통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이재욱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의 몸은 철창에 가로막혔다. 그는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 그의 권력, 그리고 그의 명예까지.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가장 미천하다고 생각했던 여자에게 무릎 꿇고 있었다. 미라는 이재욱의 절망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재욱을 무너뜨리는 것만을 목표로 달려왔지만 이제 그 목표가 현실이 되자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미라는 이재욱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 이유나 기억해요, 당신의 딸. 이재욱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유나의 이름을 듣고서야 그녀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는 유나를 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잊고 있었다. 그 아이 어떻게 됐지? 미라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그 아이가 당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죠. 당신은 그 아이가 제 몸에서 나온 불순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당신은 그 아이를 버렸어요. 그 아이가 당신의 친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이재욱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미라를 노려보았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어떻게? 미라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요. 당신은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의 친딸을 버렸어요. 당신의 오만함과 무지함 때문에.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슬픔이었다. 그녀는 이재욱의 잔인함 때문에. 그녀의 딸이
세상의 이치와 정의를 외면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야 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비극은 이재욱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재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딸마저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의 비열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과 마주해야 했다. 이재욱은 미라의 말에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딸, 이유나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를 불순물이라 생각하며 버렸다. 그의 오만함과 무지함은 그를 눈멀게 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파멸이 단지 비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파멸은 그의 잔인함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내 딸이. 어떻게? 이재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미라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분노가 사라지고 오직 공포와 후회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깨달았다. 미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재욱의 고통을 즐겼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재욱을 무너뜨리는 것만을 목표로 달려왔지만 이제 그 목표가 현실이 되자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미라는 이재욱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이유나가 왜 태어났는지 아세요? 당신의 욕심 때문에 태어났어요. 당신은 그 아이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죠. 당신은 그 아이에게 아무런 사랑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당신을 떠났어요. 영원히. 이재욱은 미라의 말에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미라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의 파멸은 그의 잔인함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다. 미라는 이재욱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의 비열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과 마주해야 했다. 이재욱은 절규했다. 그의 절규는 차가운 감옥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 그의 권력,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딸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자초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분노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이미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것은 이미 한서윤의 손에 있었다. 미라는 이재욱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복수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재욱의 잔인함 때문에 그녀의 딸이 세상의 이치와 정의를 외면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야 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비극은 이재욱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미라는 감옥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그녀의 딸 이유나를 떠올렸다. 그녀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그녀는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녀는 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녀는 다시 한번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직 공허함과 슬픔만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재욱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녀의 딸, 이유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다. 이재욱의 비리 사실이 세상에 완전히 공개되고 그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모든 증거는 그를 가리켰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변호사는 그를 변호하기 위해 애썼지만 한서윤이 준비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명적이었다. 이재욱의 몰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했다. 한서윤은 법정을 떠나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이재욱의 파멸을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던 복수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욱의 몰락 이후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재욱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녀의 시간, 그녀의 감정, 그리고 그녀의 삶까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녀의 딸, 이유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다. 한서윤은 이재욱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재욱이 불법적으로 모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그녀는 그 돈을 사용하여 이유나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불우한 아이들을 돕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이 재단을 통해 이재욱의 잔인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녀는 또한 이재욱의 회사 블랙 드래곤 그룹을 인수하여 화이트 드래곤 그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비리를 청산하고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 회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공을 이루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이 회사를 통해 이재욱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한서윤의 행동은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연궁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정의로움에 감동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하고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잃었다. 그녀는 이재욱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의 딸을 잃었다. 그녀는 이재욱의 몰락이 그녀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직 공허함과 슬픔만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매일 밤 이유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그녀는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녀는 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녀는 다시 한번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녀의 딸, 이유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이유나 재단을 통해 그녀의 딸을 기리고 그녀의 딸이 세상에 남긴 의미를 찾기로 했다. 그녀는 이유나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강미라의 삶은 이재욱의 몰락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유나 재단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화이트 드래곤 그룹을 통해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유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 보육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소녀를 만났다. 그 소녀는 미라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는 달리 늘 혼자 앉아 있었다. 미라는 그 소녀에게서 이유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소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름이 뭐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미라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미라는 소녀의 눈에서 이유나의 눈을 보았다. 그녀는 소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혹시 이름이 이유나니?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소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미라는 이유나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이유나에게 자신이 엄마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이유나는 처음에는 미라를 낯설어 했지만 미라의 진심을 느끼고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다. 미라는 이유나에게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이재욱의 잔인함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그녀의 모든 복수가 결국 그녀의 딸을 찾기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했다. 이유나는 미라의 이야기를 듣고 미라를 이해했다. 그녀는 미라를 용서했다. 그녀는 미라를 끌어안고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미라는 이유나의 말에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했지만 그녀의 딸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유나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 몇 년 후, 미라는 이재욱을 면회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졌고 그의 눈에는 공허함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미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강미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잘 지내요, 대표님. 미라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이재욱은 미라의 변화를 보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밀에게 용서를 구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파멸은 그의 잔인함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다. 미라는 감옥을 나서면서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재욱의 잔인함 때문에 시작된 비극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그 비극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